북한이 ICBM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개발하고 이런 의도가 뭐냐면 미 본토를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미군의 증원을 압박하려는 핵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 유지다. 라는 게 그걸 보유하려고 한다. 이게 분명한 것이고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힘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이시죠. 신종우 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지금 또 북한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NSC 또 긴급 회의가 또 열리고 뭐 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외국 방문 중에 지금 뭐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우리가 또 독자적으로 취할 조치를 취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단 말이죠. 일단 현재 돌아가는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재 북한이 지금 지난 5월에 이제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일각에서는 뭐 만리경이 아니고 망원경이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오히려 조롱이 되기도 했어요. 네. 근데 북한에서 군사 정찰 위성은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2년 전에 8차 당대라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군사 정찰 위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도자가 많은 관심을 쓰는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동창리 발사장 현지 지도를 비롯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찰 위성 개발 현지 지도를 하는 모습이 북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네. 그만큼 신경 쓴다는 건데 이게 이제 발사를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발사를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잔해가 우리 수역에 떨어져서 그 위성 잔해까지 수거를 해서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결과 이거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라고 결론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뻥카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북한의 주장을 따르면 뭐 엄청난 정찰 위성, 뭐 정말 뭐 북한 주장을 따르면 미국의 동향을 뭐 빈틈없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북한이 선전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건 꺼내 보니까 이거는 실제로 뭐 표현을 하자면 쉽게 뭐 대학생들을 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우리 대학 학부생들이 만든 그 학생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배워 가진 과정이니까 한 그 정도 최첨단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상업 위성들도 보면은 상업 위성이라고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지금 상업 위성들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에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못한 수준. 그러니까 위성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늘에서 촬영을 했을 때 이게 차량인지 전차인지 장갑차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도 안 됐다. 그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보면 뭐 밤낮으로 이제 말폭탄을 던지고 나서 이제 오늘은 이제 ICBM을 도발하면서 이제 국면 전환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이게 뭐 나오는 분석으로는 고체 ICBM 화성 18형이 아니겠냐 뭐 이런 의견들을 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 혹은 전략적 무기로서의 자신들의 가치, 그러니까 무기들의 가치, 미사일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요? 당연하죠. 내일 아침에 그 북한 관영 매체에서 보도가 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그런 선전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위협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긴장 결속을 통한 긴장을 통한 체제 결속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좀 꾀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일단 뭐 기종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고도는 6,000km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네. 뭐 6,000km 정도면 기존 북한의 화성 17 ICBM 정도 고도고 뭐 비행 시간은 한 70여 분 정도 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정도만 봐도 데이터만 봐도 ICBM은 확실한데 이게 고체인지 화성 18이 고체인지거든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18인지 아니면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17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자주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좀 둔감해졌어요. 그냥 또 쐈나 보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정부 당국은 혹은 미국은 아주 그냥 난리법석을 치거든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NSC 회의를 열 정도로 이걸 긴박하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ICBM이라는 건 핵무기를 탑재하잖아요. 핵 능력을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과 함께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게다가 이거는 같은 경우는 우리의 뭐 동맹이라 할 수 있는
뭐 미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미사일 자체가 일본으로 자꾸 날아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본에 보면은 뭐 가끔 이제 뭐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상공을 지나가지고 뭐 JRS이 발행되고, 일본은 상당히 또 민감하게 좀 반응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군사 이제 뭐 연합사 체제잖아요. 네. 한미 동맹을 하는 거고, 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북한이 뭐 근데 왜 우리 같은 일각에 이런 분들은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 왜 북한이 뭐 중거리나 장거리 같은 미사일들은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느냐 라는 이제 하는 얘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예. 북한도 보면은 아니 왜 그 한반도 전쟁이 나면 한반도만 타격하는 이제 미사일만 보유하면 되지 뭐 굳이 뭐 일본까지 아니면 뭐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쟁이 나면요 한반도에 있는 이제 한미 연합군 전력만 전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6.25 전쟁처럼 증오이 들어와야 돼요. 미국 쪽이 됐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본에 주일 미군 기지가 있고 알래스카, 괌에 있는 전력이 와야 되고, 북한이 ICBM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개발하고 이런 의도가 뭐냐면 정말 미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의도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미 본토를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미군의 증원을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가 더 크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게 그런 미사일들이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최근에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미국의 정찰기가 경제 수역 상공을 침범했다. 네.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 김여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상당히 좀 시끄러웠잖아요. 나 비방하고 이게 실제로 북한 측이 그렇게 민감하게 볼 만한 그 사유가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찰기가 어제 오늘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어제 오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찰기 같은 경우 보면은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도 이게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냐면 그 우리가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객기 같은 경우는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 사이에 진입했을 때 정찰기는 자기 위치를 또 식별시켜줘야지 공중에서 충돌 사고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많이 왔었고 또. 몰래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미 다 그렇죠. 추적하고 다 그냥 서로 알고 있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지금 그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그 심혈을 기울였던 군사 정찰 위성이 발사가 실패함에 따라 가지고 오늘의 ICBM을 쏘기까지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구실로 삼은 거예요. 비난의 구실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외무성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는 것까지 북한이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실거리만 계속 찾고 있는 거죠. 예. 뭐 예전부터 워낙 그 뭐라 그럴까요? 비방하는 거 이걸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예. 이게 좀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 안보 의식이 너무 예. 좀 둔감해지는 거 아니냐 예. 걱정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쏘더라도 우리가 뭐 과거 같으면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더라도 뭐 증시가 뭐 크게 뭐 흔들리거나 그러지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만 걱정하죠. 아,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외국에서 인들도 우리나라 한 1년 정도 살면은 아유 뭐 괜찮아 걱정 안 해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건 좀 문제긴 해요. 우리나라가 좀 이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또 경제나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만큼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좀 고도화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른 이제 대응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뭐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군과 정부를 믿고 생업에 잘 종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미 북이 핵을 만들었고 이미 여러 개, 뭐 10기 이상의 무슨 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방법이 있나? 결국은 우리도 같이 그 뭐라죠? 서로 완전 파멸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수단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억제하는 정도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에는 핵. 아, 그런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핵무장 여론이 올해 들어 거의 국민들이 거의 한 70%까지 이제 핵무장을 해야 된다. 북한이 워낙 도발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뭐 핵이 있어야지 균형을 이루고 북한이 핵을 못 쏠 것이 아니냐.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핵을 보유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체 개발하기도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NPT 체제를 탈피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두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과거에 이제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핵을 다시 갖다 놓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바이든 행정부가 비확산주의예요. 네. 핵무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어떤 국민들의 또 불안감이 높아지니까 확장 억제 전략을 좀 더 확대하기로 했어요. 네. 기존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또 NCG라고 하잖아요. 다음 주 18일에 NCG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최가 되는데 워싱턴 선언의 또 결과라고 보여야 돼요.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해서 전혀 뭐 관여도 할 수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뭐 이게 지금 아직까지 NCG가 그러니까 핵협의체 그룹이 어디까지 우리가 참여할 건지 결정은 안 됐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미국의 어떤 핵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는 상당한 진전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SSBN이라고 하잖아요. 핵무기 그러니까 SLBM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이 40년 만에 한반도에 기항을 합니다. 네. 물론 기항한다는 자체가 군사적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또 상징이에요, 상징.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냐면 그만큼 이제 SSBN을 한국에 기항을 시켜주고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확장 억제 전략을 한미가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그 공약을 지켰다는 그 믿음을 주고자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또 진전이 됐죠. 트럼프 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북한의 어떤 액션들을 보면서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그 북한이 원하는 게 뭐야? 음. 그러니까 핵을 만들었고 이제 다 알아요. 인정을 자꾸 없애려고 하지만 어쨌든 그냥 인정해주는 분위기잖아요. 전체 네. 그러려니 네. 하고. 예, 예. 그러면 다음 스텝이 있어야 될 건데 그걸 네. 통해서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그렇게 자꾸 긴장 분위기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김정은 정권 유지입니다. 정권 유지. 근데 정권 유지라고 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권 유지 위해서는 핵? 돈이 있어야죠. 예, 예. 어때? 핵미사일 좀 우리가 돈으로 좀 쳐가지고 좀 사주면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의 목적은 옛날 미국도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핵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 유지다. 라는 게 그래 보유하려고 한다. 그게 분명한 것이고 지금 북한이 지금 대북 제재가 2중 3중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물론 그 대북 제재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북한이 아직 북한 이제 정권이 유지돼야 되는 건데 결국 북한은 뭐냐면 내가 핵을 가진 상태에서 제재를 풀어달라. 핵 보유고 인정하고 그게 결국 목적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 한국 입장, 일본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전체적 입장에서는 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뭐냐면 우리는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북한의 핵 포기를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 협상 자체가 예. 그 목적이 과연 맞는 거냐 의문 갖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북한이 정말 어떤 뭐 달콤한 사탕을 준다 하더라도 핵을 포기하겠느냐. 그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우리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 쪽은 계속 그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핵을 없애라 이쪽에만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인데 지난 정부에서도 보면은 뭐 대부분 국민들은 이제 내일 모레 통일되는 건 느낌이 많이 왔었을 거예요. 이제 평화가 찾아온다. 근데 진짜 뚜껑을 열어보니까 북한이 꺼내놓은 건 뭐냐면 그 영변 핵시설을 이제 폐쇄하고 그 뭐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제 없앤다. 하노이에서 결국 그 카드만 들고 온 거예요, 북한이. 그럼 북한이 지금 만드는 핵무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없던 거예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하노이 가서 결국은 완전히 핵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정말 이제 소용없는 것들만 내세우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건데 결국은 어쩔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지금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지난해 우리 그 개성공단에 있는 여각사무소까지 이제 파견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정부에서도 제철 취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뭐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에 대한 뭐 그런 다 지원해 주겠다고 언급했는데 안 하는 걸 보면 북한은 핵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럼 결국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그냥 항상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네, 그렇죠. 뭐 제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은 뭐 정말 아니겠죠. 제가 지금 여기서 딱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없는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어떤 핵 위협이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가지고 이에 대한 우리도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걸 갖춘 게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뺀 상태의 어떤 협상이라는 것들은 결국 우리한테도 결국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하여튼, 답은 제가 뭐 지금 여기서 내리기는 그렇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 우리가 어떤 무슨 전략적 그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뭐 도입을 한다 해도 아무 의미 없는 킬체인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을 저쪽에 가지고 있는 한 다 소용없는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그래요? 않고 왜냐면 우리는 이제 꼴대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북한은 미사일 쏘면 어디를 쏘겠습니까? 미사일 쏘면 서울? 아닙니다. 북한은 미군 기지? 군사 기지가 우선 타격 목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인 밀집 지역을 이제 먼저 공격한다는 거는 걔들이 어떤 공격 기도를 노출시켰잖아요. 반격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북한 입장에서는 공격해서 소멸시켜야 될 대상들이 뭐 주한 미군 기지, 지휘소, 각종 이제 군사 시설들이에요. 하긴 그 전에 예. 그 육군 본부에서 네. 육본인가요? 저기 국방부 쪽인가 그 네. 용산에 예. 근무하시는 장군 한 예. 분하고 식사를 한 네. 적이 있는데 네. 전쟁남이 가장 먼저 그 폭탄 미사일 떨어질 때가 바로 이곳이라고 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정보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이제 진보를 했거든요. 네. 북한도부터 전쟁을 하게 되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그런 동향들을 분석하고 전쟁 임하겠다 이러면은 국방부 용산에 있지 않아요, 군인들이. 저도 이제 이제 현역 시절 때 이거 뭐 인터넷 보면 내용 다 알려져 있긴 있는데 제가 뭐 말은 못하면 이제 지휘소가 있어요. 뭐 딱 가면 이제 그 안반 위에 아주 깊은 안반 위에 벙커가 있는데 핵 공격을 당해도 버틸 수 있는 그리고 하나의 마을 도시 같이 거기서 이제 뭐 장기간 동안 이제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지휘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지휘소를 무력화시키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반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반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뜻하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 망하는 거죠. 뭐 핵무기까지 전략.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핵무기는 사용되면 안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보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그만큼 그 강한 국방력으로 이걸 억제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확장 억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무기를 도입하고 하는 게 보면 정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핵무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 북한이 핵을 쓰는 순간 우리도 망한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우리 전략 무기 자산이 있다 충분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SSBN이 거기는 이제 전술핵도 일부 저위력 핵무기도 있지만 전략핵입니다. 전략핵. 수발의 북한 전체를 그냥 잿더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잠수함 한 척이. 그처럼 그런 이제 우리가 좀 더 지금까지의 한미 안보 관계를 좀 더 넓혀서 이제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결심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갖는 차원에서 현 정부가 지금 한미 안보 관계를 좀 강화시켜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예. 핵미사일 예. 이게 결국 우리의 마지막 방어. 그렇죠. 해구산이라고 이야기해요. 해구산으로 예. 봐야 되는 거군요. 근데 약간 그때 트럼프 때 좀 그랬죠. 그러니까 트럼프 때. 우리가 좀 불안한 게 그렇죠. 물론 지금은 좋으나 네. 다음번에 또 트럼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미국의 정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 우리 스스로 결정을 못 짓는 그렇죠. 민감하죠. 이것 때문에 예.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는 해요. 우리가 지금 핵무기는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또 원전 기술은 또 거의 세계 탑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 우리도 그 정도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 가지고 교수님 한번 서울대 교수님 오셔가지고 나에게 시간만 주면 내가 만들 수 있다 예, 직접.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보면 일본하고 우리는 좀 틀려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핵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뭐 후쿠시마 그 얘기는 아니고요. 과거 이제 핵무기를 해서 공격을 당한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핵자를 잘 못 꺼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아이러니하죠. 의외였죠. 그때 지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뭐 국민 과반수 이상이 이제 핵무기를 찬성하고 지금은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을 잘해서 지금 확장 억제 전략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국민들이 또 과반수가 넘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네.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북한이 자꾸 이렇게 긴장 관계 만들고 있는 여기에는 이제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자신의 어떤 그 핵을 인정해주고 핵 보유를 그리고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이게 오로지 하나인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제를 풀어준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다 몰락을 했거든요. 결국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이제 김정은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경제 지원 그런 것도 원하는데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도돌이표처럼.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핵을 인정해주면서 줄 거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불가능한 얘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이 평행선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평범한 느낌이고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러시아군이 작전을 못 세웠다, 우크라이나군이 대비를 잘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현역으로서 군인으로서 이제 뭐 그 육군대학에서 군사작전 또 공부해보고 해봤지만은 결국은 이제 작전의 어떤 그 원인을 다 떠나가지고 힘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나토가 냉전 이후에 그만큼 군비를 축소하고 러시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못했고 결국은 이 힘의 불균에서 전쟁이 난 건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이제 우리가 무기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걸 감히 적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힘을 좀 갖춰 나가는 그 측면이 있고 당연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보면 또 K 방산이 해가지고 우리 방산 기술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이제는 뭐 가장 중요한 이제 KAMD는 지금 뭐 사드나 패트리어트 같은 외국산이 좀 들어와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뭐 MSM이나 LSM 같은 것도 다 개발이 좀 성공돼 가고 있고. 그거는 어떤 종류의 무기인가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 결론인데 좀 더 길게 할까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탄도탄 방어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도탄을 방어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 글쎄요. 꼭 날라올 때 쏘든가 아니면 쏘려고 할 때 원점 타격을 하든가.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100% 요격이 가능한 요격 체계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총궁2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테스트를 할 때 표적 미사일당 2발을 쏩니다. 아. 2발에 하나 맞으면 성공. 그렇습니다, 이게. 한 발을 정확히 맞춰야지. 그런 무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다층 요격 체계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아주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까지 요격 기회를 둘 수 있는 미사일들을 개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위에서 못 맞추면 밑에서 맞출 수 있으니까 요격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렇죠. 결국 확률의 싸움에서 요격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이제 국산화를 좀 시키고 있고 게다가 한국의 아이언돔까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 이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 워낙 유명하니까 거기는 뭐 현재도 항상 뭐 포탄이 왔다 갔다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식의 방어 체계 이게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예, 뭐 시간은 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공학 기술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들이고요. 그 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이언돔을 부르지 않고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북한의 그 장사정포가 그렇게 위협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위협적이라는 거 너무 많으니까요. 숫자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사정포라고 칭하는 것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240mm 다연장 로켓과하고 170mm 자주포. 이게 수도권을 타격하니까 하는데 뭐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이 뭐 박격폭탄이나 각종 로켓탄을 정말 그 게임하듯이 요격하는 영상이 좀 많이 공개되긴 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술을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개발을 좀 가능하니까 조금만 국민들은 좀 믿고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그 북쪽 당국자가 뭐 남한을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협박했던 게 그 장사정포를 믿고 그랬다는 그렇습니다. 그 뉴스가 떠오르는데 우리 한국형 그 돔이 개발이 되면 아이언돔이 개발이 되면 그리고 촘촘하게 해놓으면 우리도 일단은 기본적인 그 재래식 무기로부터의 위협은 상당히 벗어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무기가 사용된다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전쟁이 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 입장에 봐서는 내가 공격해도 소용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항상 버튼을 누를 때 주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받을 타격, 그렇죠. 반격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북한은 선제공 1차 공격 실패라면 반격당하는 종말입니다. 결국 북한은
어떻게든 1차 공격에서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 있는 미군과 한국군의 전력을 소멸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중원 전력을 타격하는 목표인데 1단계부터 꼬여버리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우리 K방산이라고 표현되는 방위 산업의 이 뭐라 그럴까요? 방산의 그 기술 혁신, 발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이렇게 돌아서 우리에게 스스로 뭔가 큰 그 보호막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이런 셈이 되는 거군요. 아, 그렇죠. 우리가 뭐 방산이라고 얘기하면 수출 많이 하네. 뭐 이번에 뭐 폴란드 수출해가지고 20조를 벌어내면서 야 우리나라 뭐 경제성에 도움되네. 그게 아니라 방위 산업의 가장 큰 목적은 방위입니다. 나라를 방어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또 수출에 또 열중히 하냐면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면 방위 산업도 규모의 경제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수출할수록 하면 할수록 우리 기업들은 무기 체계 개발을 좀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네. 게다가 규모의 경쟁이니까 우리가 또 많이 팔면 육군에 도입되는 그 전차나 자주포의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는 네.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국방 예산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위 산업이라는 게 나라를 지키는 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네.